얘기하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프랜차이즈를 하면 망하는 게 아니라 진짜 프랜차이즈를 해서 돈 번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계속해서 돈 번 사람들은 그것만 해. 계속해서 그것만 하고 대신 언제 진입하는지가 가장 중요해. 진짜 영업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그 스킬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무조건 꼭 가져야 될 게 실제로는 돈을 못 버는 거.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 근데 잘 모르는 사람들. 실제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이게 매장이 몇 천씩 나간 거지. 물론 지금은 이제 정점이고 경쟁이 이제 많고 너무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뛰어드는 건 사실 위험할 수 있어. 당연히. 그리고 지금은 벌던 사람들도 신규 가맹점주를 효과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좀 쓰시는 영업 전략이 따로 있으실까요? 영업에 대한 스킬을 물어보는 거잖아. 좀 차별화된 전략. 아, 차별화된 전략이 있는데 듣고 나면 되게 어이없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그게 특별한 전략은 사실 아니거든.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이 브랜드를 어떤 식으로 마케팅해서 알릴지 너무 다양한 전략을 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영업이라는 거는 그 브랜드의 본질이 더 훨씬 중요하긴 하거든. 물론 그렇게 말하면 영업하는 사람들의 역할이 너무 없어져 버리잖아, 사실. 뭐 본질만 좋으면 영업하는 사람들 누가 온다고 하더라도 그건 다 똑같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근데 하나 진짜 영업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그 스킬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무조건 꼭 가져야 될 게 공감 능력 같아. 소통 능력. 그 창업자가 항상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있거든. 근데 어떠한 질문을 했을 때 그 궁금증을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이 부분을 가장 궁금해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캐치를 해서 그 부분을 명확히 숫자든 데이터든 어떠한 방식이든 현장을 데려가든 어떠한 방식으로든 그 창업자가 궁금해하는 부분을 명확히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그리고 어떠한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내 얘기만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먼저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최대한 많이 끌어낼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먼저 하게끔 유도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이 과정들. 여기서 공감대가 서로 형성되고 헤어지고 나서 집에 갔을 때 아, 오늘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아, 맞아, 이런 부분이 내가 불안했었는데 아, 그렇게 이렇게 하는구나. 아, 이 부분이 해소가 됐어.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거든. 그 예를 들면 그냥 나는 태어나서 한 번도 주방에 들어가 본 적도 없고 음식을 만들어 본 적도 없고 라면도 실제로 끓여 본 적도 없는데 내가 과연 음식점을 창업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사실 있거든, 실제로. 그 창업자한테 확실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얘기를 해주는 거야. 1일차에는 어떤 것들을 교육을 받고 2일차에는 어떤 교육을 받고. 실제로 어디전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의 나이대에 창업을 하셨는데 그분도 평생 동안 한 번도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으신 분이었다. 5일 동안의 교육을 받고 현장에서 또 본사 직원이 5일 동안 같이 도움을 주면서 자리를 잡는데 어려움 없이 모든 전 과정의 시스템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실 필요 없다. 이 부분들을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고 거기까지 얘기해줬는데도 불안해해. 그러면 제안을 하는 거야, 다시. 우리 매장 직영점에 가서 하루 정도 혹시 체험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그럼 나 한 번만 가서 뭐 설거지라도 할 테니까 주방에서 한번 볼 수 있나요? 아, 얼마든지 괜찮다. 해서 이 창업자가 더 이상 그 질문이 없을 정도로 궁금해하는 게 없을 정도로 해결을 시켜주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영업하는 사람들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영업하는 사람들이 꼭 가져야 할 스킬? 뭐 스킬은 아니지. 하지만 그 공감 능력, 소통 능력, 이 부분이 영업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하다. 별건 아니야. 근데 실제 만나보면 그렇게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 만나는 게 쉽지 않더라고. 내가 전에 그 영업 회사 운영할 때 채용했던 직원 중에 그 두 가지 케이스가 있었는데 한 명은 정말 10년 동안 내가 영업에 대한 모든 내가 알려줄 수 있는 부분들을 모든 걸 다 알려준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은 끝내 다른 길로 갔거든. 본인 스스로도 아, 이거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다고 해서 그만둔 분이 있었어. 영업이라는 게 사실 10년 동안 했어도 안 맞는 사람은 또 못하거든. 그 스킬이라든가 이런 걸 가르쳐서 될 수 있는 영역은 또 아니라고 생각해. 그리고 또 어떤 직원은 말을 너무 잘하고 설득도 너무 잘하고 내가 봤을 때 아, 이 친구는 정말
어딜 가든지 간에 항상 가장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던 친구가 한 명 있었어. 근데 안 되더라고. 그래서 너무 궁금했어. 저 친구는 업무도 6개월 만에 익히고 말도 저렇게 잘하는데 왜 계약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같이 이제 가서 보니까 너무 자기 얘기만 하는 거야. 브랜드의 설명을 막 하고 창업자가 물어보지도 않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얘기만 하다가 헤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 그래서 몇 번 얘기를 해줬어. 너가 얘기하지 말아라. 물어본 거에 대한 대답만, 설명만 해야지 너가 막 주도적으로 얘기하면 막상 헤어지고 나면 뭔 얘기를 듣고 왔는지도 사실 모르고 내가 궁금했던 거는 이 부분이 가장 궁금했는데 해소가 안 된 상태로 헤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거든. 그래서 특별한 스킬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영업하는 사람들의 그 타고난 센스? 어쨌든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 그리고 또 프랜차이즈 영업은 다른 영업과 다르게 상권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야 되거든. 시간이 좀 필요한 영역인 것 같아. 부동산도 좀 많이 돌아다녀 봐야 되고 발품도 많이 팔아야 되고 창업자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내가 창업자가 어느 지역에서 창업해도 되는지 물어봤을 때 그 지역을 가본 적도 없고 나는 그 지역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그러면 이게 계약으로 연결되기가 되게 사실 어렵거든. 그 창업자도 이 사람을 믿고서는 내가 전 재산을 투자를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다시 처음부터 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 영업이라는 게 복합적이면서도 굉장히 전문 직종이다. 그래서 영업이라는 게 굉장히 난이도가 있고 단순히 그 콜센터 직원처럼 뭔가를 가리켜서 매뉴얼대로 습득을 시킨 다음에 잘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경험치도 중요하고 살아온 과정도 중요하고. 그래도 요즘 보면 프랜차이즈 브랜드 중에 논란이 되고 있는 브랜드들이 좀 꽤 있잖아요. 이런 브랜드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 브랜드가 정체기로 빠지는 순간인가? 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 그리고 요즘 사실 유튜브 때문에 너무 자극적인 영상을 만들려고 1,500원 커피 100만원 팔았을 때 얼마 남는지 편의점 뭐 했을 때 순수익 뭐 이런 영상들 만들면 조회수가 우선 많이 나오거든. 사람들이 궁금하잖아. 저가처럼 할까 말까 하는데 사람들이 더 위험하다고 하고 막 그러니까 실제로 매장이 그러니까 저가 커피 브랜드들의 매장 수가 가장 많은 브랜드 같은 경우가 거의 4,000개까지 지금 육박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막 2,000 몇백 개 그 다음에 1,800개, 1,600개 뭐 거의 900 몇 개 너무 많은 매장을 확장한 케이스들이 많이 있잖아. 그걸 보고 하루에 100잔 팔아가지고 1,500원으로 15만 원인데 500잔을 팔아야 뭐 이러면서 유튜브 영상을 만든다고 해서 뭐 총해서 얼마 남고 저가 커피 창업하지 마세요. 뭐 사실은 우리는 저가 커피는 아니니까 그 브랜드를 안 좋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자극적인 영상을 만들어.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 많은 커피 브랜드들이 과연 수익을 낼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거든. 그래서 그런 영상들을 계속 만드는 것 같아. 근데 실제로 매장이 1,000개 나간다는 거는 그 안에서 수익을 번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야. 처음에 그 브랜드들을 창업을 해서 돈을 번 사람들이 주변에 추천을 해줘. 가족들이든 친척들이든 지인들한테 나 이거 했는데 지금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고 있는데 1년 동안 했는데 매출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 2년 했는데 아직도 계속 매출이 올라가고 있어.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오픈했으니까 잘 되겠지. 저거 팔아가지고 인건비 내고 저거 얼마나 남겠어. 근데 지인이니까 그래도 돈을 좀 벌긴 하나 봐 라고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근데 처음에 막 뛰어들지 않아. 그래서 매장이 이제 서서히 이제 조금씩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거든. 했던 사람이 2호점하고 3호점하고 4호점하고 그러니까 내가 해서 돈 번다는 걸 경험했던 사람들은 이제 막 더 추가 출점을 하는데 그걸 들은 지인들 중에서는 그냥 보고만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란 말이지. 근데 이게 3년 지나고 4년 지났는데 계속해서 돈을 벌고 있다고 하면 그때 이제 뛰어드는 거야. 그래서 이게 탄력이 붙기 시작하면 이게 마케팅을 어떻게 해서 뭐 손님이 많아 보여서 매장이 잘 나가나 보다. 뭐 맨날 앞에 줄 서 있는 이런 방식 자체가 굉장히 잘 만들었다.
실제로는 돈을 못 버는데.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 근데 잘 모르는 소리들이야. 실제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이게 매장이 몇천 개씩 나간 거지. 물론 지금은 이제 정점이고 경쟁이 이제 많고 너무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뛰어드는 건 사실 위험할 수 있어. 당연히. 그리고 지금은 벌던 사람들도 수익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야. 근데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프랜차이즈를 하면 망하는 게 아니라 진짜 프랜차이즈를 해서 돈 번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계속해서 돈 번 사람들은 그것만 해. 계속해서 그것만 하고 대신 언제 진입하는지가 가장 중요해. 이 브랜드의 초반 성장기 때, 그때 들어갔을 때 이게 성장하는 그 파도를 같이 탔을 때, 그때 이제 막 내가 잘 돼서 돈 벌어서 이거 2개 하고 3개 하고 4개 하고 어느 정도 정점으로 막 올라갈 때 양도양수로 팔고 다시 요즘 뜨는 브랜드가 어떤 게 있는지를 보고 그 브랜드를 다시 타고 이런 것만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 이 시장에는. 그래서 프랜차이즈를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특히 술집이나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좋은 상권에 좋은 자리를 하나 딱 가져간 다음에 그 자리에 신규 브랜드, 제일 잘 나가는 핫한 브랜드가 딱 생기면 내 매장을 먼저 그걸로 업변을 해. 그래서 자리는 바꾸지 않고 계속해서 한 자리, 가장 좋은 몫에다가 브랜드만 계속 바꿔가면서 수익을 계속 창출하는 그런 식으로 프랜차이즈를 접근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 그래서 사실 프랜차이즈 하면 망하고 본사만 좋은 일 시키고 사실 그거는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야. 진짜 똑똑한 사람들은 브랜드가 성장할 수 있는 것들을 빨리 찾아서 빨리 시작해서 늘리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얘가 정점이 왔다. 아, 이거 유사 브랜드들이 막 생기면서 원래 1,000만 원 벌고 있었는데 이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점점 수익률이 떨어지기 시작하는구나. 아, 지금 타이밍에는 빨리 매도를 해야지. 양도양수를 해야지. 업변을 해야지. 이걸 한번 경험했던 분들은 또 그것만 하죠.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그렇게 나오는 영상들이 그런 케이스도 물론 나오긴 하지만 그건 들어가는 그 시점의 차이일 뿐이야.